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나란히 가던 차가 갑자기 쑥 돌아서 부딪혔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죠? 저 검은 차랑 불박차랑 거의 나란히 됐습니다. 나란히 돼하고 똑바로 잘 가고 있는데 저 차가 그냥 쑥. 이 사고에 대해 상대편 검은 SUV의 운전자는 이 사고로 나 다쳤어요. 그러니까 나 치료해 주세요. 보험 접수해 주세요. 대인 접수해 주세요. 이런 입장입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내 치료를 해주죠. 난 못 해줘요. 그런데 오히려 불박차 보험사는 이런 건 대표용은 없어요. 보통은 80대 20인데요. 잘하면 90대 10이에요. 이런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일부라도 10%가 인정되려면 불박차 운전자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어야 됩니다. 첫째, 그 차가 들어올 때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느냐? 또는 그 차가 들어올 때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으면은 그 가능성에 대비했어야 되는데 왜 대비하지 못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었어야 됩니다. 불박차 3차로 가고 있고요. 상대차 2차로 가고 있는데요. 백색 안전지대 지나서 실선 구간 지나서 이제 점선인데요. 여기서 슥 들어옵니다. 이때 불박차가 피할 수 있나요? 거의 나란히 된 상태예요. 나란히 돼서 슥 들어와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핸들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왼쪽으로 들면 그 차량 부딪히죠. 오른쪽으로 들면 더 큰 사고예요. 왜냐? 트럭이 있어요. 트럭. 보시죠. 저 트럭이 가고 있어요. 트럭이 오른쪽에, 왼쪽에는 검은 차가, 불박차 가운데, 저 차가 쓱 들어오는데, 저쪽 오른쪽으로 탁 틀면 트럭이랑 부딪혀요. 불박차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불박차는 가운데 껴가지고 으악 하는 순간 브레이크 잡아보지도 못하고 설령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더라도 브레이크 듣기 전에 부딪히는 사고죠. 따라서 그 차가 들어왔을 때 불박차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남은 거. 그 차가 그렇게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에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 차가 앞쪽에서 깜빡이 켰다면 저 차가 나한테 들어올려나 보다. 내가 양보해 줄까? 저 차 계속 들어오려고 그러네? 그럴 땐 양보를 해줘야죠. 아니면 내가 빵 해서 들어오지 말게 하고 그 차가 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죠.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서 상대차가 불박차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 미리 예고편이 있었을까요? 예고편은 깜빡입니다. 없죠? 상대편이 브레이크 등만 살짝 들었다 없죠? 잘 가죠? 나란히 잘 가죠? 깜빡이 없이 쑥 들어오죠? 깜빡이 없이 쑥 들어왔죠?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어요. 불박차는 어쩌라고? 결국 피할 수도 없고 그 차 깜빡이 없이 갑자기 쑥 나란히 들어왔기 때문에 불박차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상대차가 깜빡이 안 켰어도 앞쪽에서 들어왔으면 불박차가 보고 브레이크 잡아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검은 차 나란히 가는데 쑥 들어왔어요. 저 차는 불박차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있어서 못 본 것 같아요. 상대가 사각지대에서 못 본 거 그게 불박차의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죠. 깜빡이 없이 쑥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100대 0이어야 되는데요. 근데 조금 앞에를 보라네요. 조금 앞에 보면 깜빡이 켰다네요. 어딜까요?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 깜빡이 한 번, 두 번. 아까 켰다. 아까. 그러면 내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 대비했어야지. 그게 네 잘못이야. 그게 네 10%야. 그게 너의 10%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연 불박차 운전자 아까 킨 깜빡이에 대비했어야 될까요? 아까 깜빡이 킨 거 몇 초 전일까요? 먼저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에 들어오는데 거의 10초에 10초 전에 깜빡이 킨 거 거기에 대비했어야 될까요? 10초 동안에 두 차는 얼마나 굴러왔을까요? 고속도로 시속 100km로 가면 1초에 28m를 움직입니다. 10초 전
200 몇십 메타 전에 깜빡이 2번 켜고 그 다음에 그냥 깜빡이 없이 똑바로 오다가 그래서 쑥 들어온 거. 아까 켰으니까. 아이 그러면 아까 킨 거 얘기하려면 어제 킨 것도 얘기하죠. 깜빡이는 깜빡이 켜고 옆을 확인하고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킨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아까 깜빡이 켰으니까 90대 10이다.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로서는 그 차가 갑자기 스르륵 들어올 거 예상도 못했고 그 차가 들어올 때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차로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3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2차로까지 들어옵니다. 오토바이가 2차로로 쭉 갈 줄 알았는데 불과 한 5m 앞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1차로 쪽으로 꺾고 들어옵니다.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지납니다. 녹색 슈네 지났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오토바이가 3차로 2차로 들어오네요. 2차로 똑바로. 이때. 아하. 아이고. 오토바이가 아마 저기서 유턴을 하려고 한 것인지는 아니면 좌회전 저쪽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인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3차로에 가던 오토바이가 2차로 쪽으로 들어왔어요. 2차로 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불박차 불과 한 5m 정도 앞에서 갑자기 꺾고 들어옵니다.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오토바이의 보험사는 앞에 가는 오토바이를 잘 보셨어야죠. 오토바이에 대해서 오토바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고 방어 운전했어야죠.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했지만 불박차도 잘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70, 불박차 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 100대 0 아닙니까? 이런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 상대편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70대 30을 주장하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땅하게 합리적인 대답을 못합니다. 같은 방향끼리 가던 차 그리고 또 앞에서 오토바이가 앞에서 들어왔으니까 뒤에서 때린 게 아니고 앞을 잘 봤어야죠 라고 얘기하는데요. 과연 앞을 잘 보면 피할 수 있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방금 교차를 지났죠. 교차로 지나고 앞에 차들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불박차 속도가 한 4, 50은 돼 보이죠. 잘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여기서 들어오죠. 여기서 이렇게 2차로 잘 가는 앞으로 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만약에 깜빡이 켰으면 저 차가 1차로 들어오나 보다 싶어서 속도를 줄여서 들어오게 하든가 아니면 빵해서 들어오지 마세요 하든가 그럴 텐데 깜빡이도 없이 2차로 가운데로 가다 쑥 꺾고 들어옵니다. 5m 앞에서 오토바이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꺾고 들어오죠. 이렇게. 결국 내가 시속 4, 50km 가고 있는데 5m 앞에서 땅속에서 갑자기 바리케이트가 툭 올라온 거고 다를 바가 없어요. 4, 50km 가는데 갑자기 땅에서 뭐가 올라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왜 못 피했느냐? 왜 방어 운전을 못 했느냐? 피할 수가 없어요. 발견하는 순간 브레이크를 아무리 빨리 밟아도 도저히 멈출 수 없지요. 정지거리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보고 브레이크 밟는 데까지 또 시간도 걸리죠. 결국은 오토바이가 꺾고 들어올 때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들어올 때 피할 수 없어야 되고요. 그게 첫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오토바이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저 오토바이 이상하다. 이상하면 내가 조심해야 돼요. 저기는 오토바이가 나올 것 같다. 그럼 내가 조심해야 돼요. 혹시 오토바이가 내 앞으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었는데 혹시 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비하지 못했다. 그런 것은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오토바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즉 예견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오토바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불박차의 잘못이에요. 영상 다시 보시죠. 불박차가 잘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옵니다. 자, 저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는 거 같죠? 자, 들어왔어요. 2차로 들어왔어요. 2차로 똑바로 가요. 똑바로 가는데 이때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2차로까지 들어올 때 깜빡이를 켜지 않았으니까 2차로에서 또 1차로 들어올 때도 깜빡이 켜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거기에 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할 때 앞에 똑바로 가고 있는 오토바이 저게 들어올 줄 모르니까 그럼 오토바이 뒤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야 된다 그러면 내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옆차에 대해서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그럼 도로가 어떻게 될까요? 오토바이 한 대 지나가고 있으면 모든 차들이 전부 다 그 오토바이 간격을 유지하면 도로가 마비되겠죠. 따라서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들어올 때 2차로 들어올 때 깜빡이 안 켰으니까 또 1차로까지 깜빡이 안 킬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토바이가 삐딱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오토바이를 보죠? 오토바이가 이제 똑바로 가고 있죠. 똑바로. 2차로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길 가운데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때 불과 5m에서 갑자기 들어옵니다. 똑바로 앞으로 향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꺾고 들어올 것을 이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여기는 앞에 곧 화단이 이어집니다. 화단 앞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왼쪽 골목으로 가든지 유턴하든지. 게다가 또 맞은편에서 차들도 오고 있어요. 맞으면 차들도 오고 있는데 여기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쩌란 얘기입니까?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예상도 못했고 도저히 피할 수도 없는 사고죠. 불박차 운전자, 만약에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켰다 그러면 또는 들어오면서 계속 삐딱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저 오토바이 내 앞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를 했겠지만 오토바이가 2차로 똑바로 가다 갑자기 이거는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100% 잘못이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달리다가 뒷차가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뒷차가 앞차를 들이받으면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 100%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을 뒷차가 들이받았거나 또는 앞차가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뒷차가 들이받았을 때 그때는 100대 0이에요. 하지만 앞차가 이의 없이 급제동하면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는데요. 잘 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쾅 들이받았습니다. 왜 앞차가 멈췄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신호등 녹색인데 근데 앞차가 멈추는 바람에 아이쿠 바로 그 앞에 불박차 앞차가 멈췄죠? 바로 그 앞에 가던 차가 쭉 빠져줘야 되는데 좌회전하려고 갑자기 왼쪽으로 틀면서 차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어중간하게 삐딱하게 있으니까 그 뒤에 차가 멈췄고 불박차는 그걸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즉 제일 앞에 있던 재보험사는 우리가 원인 제공했어요. 미안합니다. 네, 그러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불박차가 훨씬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우리 잘못 20%, 많으면 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 바로 앞차는 그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그 뒤에 멈췄죠. 부딪히지 않았어요. 앞차의 안전거리 유지했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불박차는 앞차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해서 들이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차와 불박차는 불박차의 100% 잘못이에요. 앞차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차의 급제동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유 없이 급제동했다 그러면 앞차의 잘못이지만 앞차가 이유가 있어서, 즉 그 앞차를 들이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면 사고가 날 거니까 사고를 막기 위해서 멈춘 거라서 이유 있는 급제동이에요. 따라서 불박차와 불박차 앞차의 관계는 100대 0입니다. 하지만 불박차는 억울하죠. 그 앞에 차가 왜 가다가 삐딱하게 섰느냐. 그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니까 당신 때문에 일어난 사고,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이 더 많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조금 더 잘못한 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박스 없을 때 앞차가 이유 없이 멈췄고 뒷차가 들이받았을 때 앞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하지만 뒷차가 안전거리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유 없이 멈춘 차의 잘못을 상황에 따라 20% 또는 30%,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뒷차를 80 또는 70 정도로 봤었는데요. 하지만 블랙박스가 있는 요즘에 있어서는 뒷차는 잘 가고 있는데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뒷차가 완전히 골탕 먹는 거죠. 골탕 먹는 쪽과 골탕 먹인 쪽, 골탕 먹인 쪽이 더 많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앞차가 보복 운전하려고 일부러 브레이크 꽉 잡았어요. 뒷차는 앞차에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걸 보고서 멈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늦죠. 그렇게 뒤차가 들이받았을 때 보복 운전한 차가 잘못입니까? 뒤에서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차가 잘못입니까? 이유 없는 급제동과 안전거리 미확보.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조금 더 잘못되다 보는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사고는 잘 가던 차가 거기서 갑자기 너무나 우악스럽게 예상을 전혀 못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멈췄죠. 좌회전 하려고 그러면 미리 좌회전차로 들어갔어야죠. 포켓차로까지 있는데.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거기서 그렇게 멈추면 뒷차는 어떡하라고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아닌 일반 도로에서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 보통 한 30%까지 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였어요. 교차로 빠져나갔어요. 쭉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빠져나가면서 바로 멈추면은 이거는 뒷차로서는 진짜 피하기 어렵지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를 하더라도 끼익 하면서 겨우 쓰거나 들이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그것도 교차로 빠져나가면서 일어난 급제동 30%는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유 없는 급제동에 대해서는 앞차의 과실비를 조금씩 높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에 따라 안전거리 미확보 뒷차보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멈춘 앞차의 잘못이 더 커질 날도 곧 올 것 같습니다. 특히 보복 운전 같은 경우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 뒷차 들이받았을 때 앞차의 잘못을 더 크게 인정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 일반적인 급제동과는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빠져나간 직후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앞차의 잘못을 40 내지 50%까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중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신호등이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입니다. 블록 차량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좌회전하려는데 아이쿠! 비 오는 날 검은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보행자를 추격했습니다. 무단횡단이죠. 이와 같이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자기 신호를 받아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무단횡단자는 검은 우산을 써서 더 잘 보이지 않아요. 옷도 밝은 계통은 아닙니다. 이럴 때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잘못이 있다면 불박차와 무단횡단자 마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어떤 분들은 빨간불에 무단횡단했으면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이다. 따라서 한 푼도 보상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여기는 횡단보도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했어야지. 이건 횡단보도 사고니까 자동차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횡단보도 사고다라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등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 신호 녹색불일 때, 즉 자동차는 갈 수 없는 빨간불인데 불구하고 신호 위반해서 지나가다가 정상적으로 보행자 신호 녹색불에 지나는 보행자를 충격했을 때 그것은 신호 위반이면서 횡단보도 사고죠. 횡단보도 사고는 법률적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또 신호등 없는 곳에서는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멈춰야 되죠. 하지만 이곳은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면 그것은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 아닙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 사고 아니니까 불박차는 내 신호를 보고 좌회전 신호에 맞춰서 좌회전 중이었으니까 과속도 아니었으니까 정상적으로 운전했으니까 불박차는 잘못이 없을까요?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100%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도 지켜야 되고 과속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을 잘 보는 겁니다. 앞을 잘 보면서 운전해야 앞에 뭐가 있으면 피하거나 멈출 수 있죠. 불박차 잘 가고 있고요. 이때 뭔가 보이는 듯한데요. 근데 이때는 횡단보도 페인트 흰색 색깔인지 아니면은 신발 색깔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이때쯤 보입니다. 아까 흰색 신발이 약간 보이긴 했지만 그것은 신발인지 횡단보도 흰색 색깔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요. 불박차가 그때 아하 사람이구나 보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m? 10m에 멈출 수 있을까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는 비 오는 날은 20%를 감속해야 되기 때문에 시속 48 이하로 가야 됩니다. 불박차가 48 또는 그 밑으로 보여요. 비 오는 날 시속 40km로 가고 있을 때 10m 앞에 갑자기 사람이 보이면 멈출 수 있을까요? 길이 미끄러워서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발견하고 멈춰보지만은 그러나 멈추고 말죠. 10m 앞에서 보이는데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나 불광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블랙박스에서는 10m 앞에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먼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블랙박스가 실제보다 어둡게 찍힙니다. 특히 썬팅을 찍게 했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전조등 밤에
몇 미터까지 보일까요? 최소한 30m는 보이죠? 보통 40m, 50m까지 보입니다. 3, 40m는 충분히 보여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그렇게 멀리까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게다가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있죠. 전조등 불빛이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3, 40m 앞에서는 보일 수 있어요. 즉, 앞을 잘 살폈더라면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빨간불에 걷는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늦게 발견한 겁니다. 아무리 내 신호라 하더라도 앞을 잘 봤더라면 건너는 사람을 미리 발견해서 피할 수 있었거나 또는 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불박차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보험사는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잘못을 70%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이 70%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교통 문화가 조금은 좀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 한 2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빨간불에 무단횡단했다 하더라도 50% 정도로 봤어요. 50대 50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것이 더 큰 잘못이다. 따라서 앞을 잘 살피지 못한 운전자 잘못 40,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사람의 잘못 60, 40대 60이 기본이고요. 길이 넓거나 또는 술 먹고 뛰어서 무단횡단했다면 무단횡단한 사람의 잘못은 70%까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 40,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사람의 잘못 60, 40대 6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됩니다. 내가 직진 신호일 때 들어가야 되죠. 또 좌회전 신호일 때 좌회전 들어가야 됩니다. 내 신호지만 앞에 교차로가 차가 많아서 막혀요. 잘 못 빠져나가요. 내가 들어가 봤자 중간에 신호 바뀌어서 교차로 통과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땐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내가 들어가면 어차피 못 나가요. 어차피 못 나갈 때인데도 들어가는 거, 이런 걸 꼬리물기라고 합니다. 꼬리물기 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꼬리물기를 많이 하지요. 꼬리물기 들어갔다가 중간에 신호 바뀌었고요. 빨간불이 됐어요. 빨간불이 됐는데도 교차로 한 건데 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나가다가 다른 쪽에서 자기 신호 받고 오는 차랑 부딪히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녹색 신호로 바뀝니다. 이제 신호로 바뀌어서 천천히 앞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차 한 대 지나갔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불박차 먼저 신호에 들어왔었는데요. 교차로 막혀고 못 가고 어중간하게 서 있다가 이제 다시 녹색 신호 들어왔습니다. 그 신호를 보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왼쪽에서 오는 차라. 왼쪽에서 오는 차는 녹색 신호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하지만 꼬리물기였어요. 택시가 교차로 가운데 그냥 서 있으면은 정상 신호를 받고 가는 차들에게 방해되죠. 그래서 빠져나가 주려다가 녹색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불박차랑 쾅 부딪힌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택시의 보험사에서는 우리 신호 위반 아니에요. 녹색 신호에 들어왔어요. 근데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갖고 못 빠져나간 건데 이럴 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빨리 빠져나가 줘야죠. 그래야 다른 차들이 진행할 수 있죠. 우리는
먼저 신호예요. 먼저 신호에 들어왔고 빠져나가는 중인데 풀박차는 나중 신호예요. 둘 다 신호 위반 아니지만 먼저 신호가 우선입니다. 선신호 우선, 불박차는 후신호. 따라서 이번 사고는 택시 30, 불박 70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택시 40, 불박차 60으로 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는 주장인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택시의 보험사에서 선신호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신호 위반 아니다. 둘 다 자기 신호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먼저 신호에 들어온 차가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 신호에 들어온 차는 먼저 신호차에게 양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선신호 우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신호 우선이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안 나옵니다. 사실적으로 쓰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선신호 우선의 원칙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 신호에 먼저 정상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못 나가고 있다가 중간에 신호 바뀌었다. 그것도 가만히 서 있느냐? 빠져나가줘야지. 그리고 어차피 못 가는 차는 기다려줘라. 내가 나간 다음에 나가라. 하지만 선신호 우선이라는 것은 서로가 상대 차를 볼 수 있을 때 성립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호 기다리고 있어요. 저 차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못 빠져나가요. 그러면 내 신호 들어오더라도 저 차가 빠져나갈 본 다음에 가야 되겠죠. 아직까지 저 차가 못 빠져나가는데 내가 또 딱 들이밀면은 서로 엉켜갖고 교차로 엉망돼서 아무 차도 못 움직여요.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먼저 들어온 차 나간 다음에 내가 가야 됩니다. 이것은 상대가 보일 때. 그런데 이번 사고는 서로가 보였을까요? 영상 다시 보시죠. 빨간불이었죠? 녹색으로 바뀌었고요. 서서히 움직입니다. 네, 오토바이 하나 지나갔죠? 요때 차 한 대 지나가죠? 오토바이 뒤에. 그리고 왼쪽에는 SUV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요 차 옆을 지나려고 하는데 그때 택시가 나온 거예요. 불박차가 택시를 미리 볼 수 있었나요? 안 보였죠? 택시는 불박차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죠? 서로 안 보이는, 서로 깜깜한 데를 가는 거예요.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택시는 내가 빨리 빠져나가 줘야지. 불박차는 나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빨리 가야지. 서로 빨리 가려고만 생각한 겁니다. 불박차로서는 교차로 전체가 안 보여요. 조금 전에 오토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뒤로 승용차인데 또 지나갔어요. 이때 지나가려 할 때 혹시 안 보이는 공간에서 또 다른 차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목욕탕 뜨거운 물 들어갈 때 얼마큼 뜨거운지 모르니까 살짝 발을 담궈보죠. 또는 손을 담궈보죠. 뜨거워 그러면 안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자동차 지나갈 때는 갑자기 어떤 차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내밀고 차가 오나 안 오나 확인한 다음에 차가 없을 때 지나가야죠. 만약 차가 오면 딱 서야 되고요. 안 보이는 곳을 지나가려 했던 불박차 잘못입니다. 이건 택시도 똑같아요.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녹색 신호에 들어왔지만 빨간불로 바뀌어서 빨리 빠져나가줘야지 하는 택시와 나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신호에도 못 가면 안 되지. 이제 녹색 신호로 바뀌었네. 그럼 나 그냥 가야지.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서로 안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일 때는 서로가 조심했어야 돼요. 안 보이는 곳을 갈 때 천천히 가야 되고 그리고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둘 다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종합적으로 둘 다 똑같이 부주의했다. 조심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50대 50으로 보입니다.